전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에만 3,000명을 넘어섰는데 연령별로 보면 20대 미만의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완도와 신안의 일부 물김 양식장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의 물김 생산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해남의 한 초등학교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주민이 더해지면서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여수산단 폭발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기획 보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하루 새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22일을 기해 여수 464명, 나주 439명, 순천 403명, 목포 397명 등 22개 전체 시군에서 확진자 3,08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655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고 1,215명은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중금속의 일종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완도와 신안 지역 물김에 대해 생산 중단 조치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이 마른 김으로 가공돼 보관 중이었는데 카드뮴 검출로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통업체를 통해 50상자가 시중에 나온 것으로 보고 회수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와 신안 모든 해역의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천 NCC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가수에선 사망자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요. 폭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존에 입건된 현장 책임자 1명을 포함해 여천 NCC 소속 현장 책임자 1명과 영진기술 소속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조 측과 동종업계 관계자 등 1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객관화시키는 거죠. 안전관리 감독 자체를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고용노동부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관리 여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여천 NCC 공동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어 여천 NCC 본사를 압수수색한 상황.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계획과 폭발사고 대응 요령 등을 정리한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입니다. 여천 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절반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주회사까지 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입니다. CSO를 원래는 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고가 난 거잖아요. 하나와 대리임 같은 경우까지 아마 이 중대재해법상의 책임을 지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면 처벌 대상자로 최종 1인을 가려야 하는데 여천 NCC와 같은 합작회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법적 조항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폭발 사고.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책임 소재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사고는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단이 노후되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인데요.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이어서 서경 기자입니다. 여천 NCC가 입주해 있는 여수 국가산단. 1967년 준공돼 올해로 55년째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산단입니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국내 산단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모두 123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226명이었습니다. 반면 조성된 지 20년 미만인 산단에서는 단 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산단일수록 더 많은 근로자가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는 겁니다.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가스 유출 같은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국가산단 특별법을 살펴보면 산단의 안전시설을 늘리는 예산을 지원하고 위험의 외주화나 비정규직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이라든지 노동계 그리고 관계 부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안이 마련되고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사고를 막는 데 중요한 건 근로자의 안전의식입니다. 현재 여수 국가산단에 조성되고 있는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내년 2월부터 산단 근로자 2만 4천여 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 폭발 사고에 대비하고 즉각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석유화학 특성에 맞는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최근에도 안전사고 관련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고들이 맞춤형 교육으로 인해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안전체험교육장에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북 방문에 이어 전남 목포를 찾아 지역 감정 해소와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목포 유세를 마친 윤 후보는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를 방문한 뒤 DJ 정신을 기리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고흥 양파 농가들의 저장 양파값 폭락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 고흥군지회는 23일 양파밭 3천여 제곱미터를 갈아엎고 금산면에서 고흥군청까지 차량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저장된 양파가 소비되지 않아 킬로그램당 1,500원대였던 가격이 3,400원대로 폭락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대로 다음 달 햇 양파가 출하되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산지 폐기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해남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지역민들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 100년째인 해남 북일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100명까지 늘면서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해운업에 종사하던 김정대 씨. 최근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이사 왔습니다. 도시에서 살았던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해남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부산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눈 구경도 실컷 했습니다. 너무 조금 지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조금 평화롭게 애들 같이 좀 마당에서도 놀고 그리고 학교도 너무 교육적으로 말고 좀 친화적으로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새 한 마리가 날아가도 엄마 새야 이러고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해남 북일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22명밖에 되지 않아 폐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마을을 소개했습니다. 빈집을 새로 꾸며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생 해외 연수 추진과 무료 돌봄, 생태 교육 등이 가능하다며 학생 유치에 직접 나섰습니다. 부산과 남해 등 전남을 제외한 도시에서 최근까지 22가구 97명이 해남으로 이주를 완료했고 학생들도 50여 명이 새롭게 늘었습니다. 학교를
어딘가에서 학생들을 모으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서울에 가서 호소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같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말자. 우리도 아프지만 그쪽도 똑같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해남군은 북일 초등학교를 모델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남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살았던 북일면의 성공적인 사례가 100년 전통의 학교를 살리고 지역 인구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제는 6.25 전쟁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남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서로 총부리를 겨눈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요즘 유럽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2월 23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이른바 조국 수호의 날입니다. 1919년 내전 중에 붉은 군대 창설을 기념해 만든 공휴일인데요. 모순되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국 수호의 날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칠로 분리주의자들은 8년째 교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14,00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전쟁 위기를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생각해봅니다.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텔이 들어섭니다. 한국관광공사가 400억여 원을 들여 건립하는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은 객실 120개와 수영장 등을 갖춘 4성급 호텔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서남의 거점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1992년 50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골프장과 도로, 부지 조성 등이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오시아노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어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민간 투자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은 오시아노 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해남을 비롯한 전라남도 지역의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이 해남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이 머물고 싶어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포시가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할 청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선발된 청년 50명은 기업에 배치돼 매달 수당을 포함한 210만 원의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아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 범위 안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4일까지 서류를 작성해 목포시 청년 일자리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광양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가 닷새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0시 30분쯤 광양의 한 편의점으로 들어가 직원 1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를 저지하던 남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안 앞해도에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신안군은 농산물 가공센터 준공식을 갖고 지역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고 75점의 가공 장비와 교육관, 실습과 휴게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